자, 오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두 번째 단원이죠. 원자와 분자. 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제를 풀면서 우리 개념 설명 같이 합시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까요?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 원자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원소 있죠? 자, 원소에서 실제 알갱이를 원자라 그래요. 실제 알갱이를 원자라고 합니다. 자, 이 원자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자라는 것은 결국 원자 핵과 네,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데 원자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의 개수가 서로 항상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네, 중성을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플러스도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닌 중성을 띠게 돼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띈다. 예, 맞죠? 전자는 전하를 띄지 않는다. 아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죠.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도 볼까요?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수가 다르다. 그렇죠. 원자마다 종류에 따라서 원자핵과 전자가 다 달라요. 그 다음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원자핵의 플러스와 전자의 마이너스 개수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서 네, 항상 중성을 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원자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지금 요 A가 뭘까요? 야, 요 A가 바로 가운데 있죠? 여기 바로 원자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요 B가 바로 뭡니까? 네, 이게 전자가 되겠죠. 근데 보니까 핵에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플러스가 3개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전자가 몇 개 있어야 돼? 네, 3개가 있어야. 그래야지 중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니까 A는 원자핵, B는 전자다. 네, 이건 맞죠? A는 원자의 중심에 위치한다. 그렇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 모형에서는 이렇게 돌고 있다라는 표현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맞는 얘기예요. 옛날로 따지면. 그렇죠? 네, 그 다음에 4번. B는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아니죠.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누굽니까? 네, 바로 원자핵이에요. 원자핵에 비해서 전자는 엄청나게 질량이 가볍습니다. 엄청나게 질량이 작아서 우리가 보통 원자의 총 질량을 따질 때는 원자핵의 질량만 따져요. 전자는 너무 작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원자 질량의 대부분은 네, 원자핵입니다. 그 다음에 A의 전하량과 B의 총 전하량은 같다. 그렇죠? 얘가 같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네, 중성을 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원자핵에 플러스가 9개가 있고요. 전자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전자도 9개. 그렇죠? 그 정기적 중성인 원자겠죠. 자, 그럼 이 원자가 가지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를 옳게 짝지어라 그랬으니까 가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뭐 원자핵의 전하량이니까 얼마예요? 네, 플러스 9죠. 이거 써 있잖아. 그 다음에
전자의 수는 몇 개야, 그러면? 그렇죠. 9개가 돼야지, 9개. 그죠? 그래야지 같아져서 정기적으로 중성을 띠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문제 봅시다.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럼 분자라는 게 뭐냐? 분자라는 것은 원자와 원자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라는 거예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자, 요게 이제 뭐야? 분자입니다, 분자. 원자와 원자가 화학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결합을 통해서 분자를 만들게 되는데, 물론 이제 원자 자체가 분자인 것도 있어요. 원자 하나가 분자인 것도 있고, 원자와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O라고 써주면 이거 뭐죠? 요거는 산소 원자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산소 원자는 산소 기체의 성질이 없어요. 얘는 산소 기체의 성질이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기체는 O2예요. 이건 뭐냐면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자, 이렇게 화학 결합을 통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산소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 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H2O 그러죠? 근데 H2O라고 하는 것을 요건 이제 물 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얘도 분자인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들이 자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분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얘를 분해해봐. 분자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어요. 산소 따로, 수소 따로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야? 얘는 물이 아니죠?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려면 이렇게 분자가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가 뭔지 이제 알겠죠? 자, 옳지 않은 걸 불러볼까? 원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죠.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를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건 뭐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아까 얘기했어요. 원자예요, 원자. 우리가 원소라고 불러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분자는 뭐냐면 아까 여기 써있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 그걸 분자라고 하는 거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은 원자예요, 원자. 원소, 가장 작은 단위. 알겠죠? 그래서 2번이 헷갈리기 좋은 문제였어요. 헷갈리기 좋아요, 이거. 왜냐하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분자인데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그러니까 분자 아니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지만 기본 성분 쪼개면 결국 원자로 쪼개지는 거예요. 다음,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렇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 맞는 거죠. 원자로 나누어지면 물질의 성질을 잃는다. 그렇죠. 아까 여기 봤죠? 이거 쪼개봐. 쪼개면 뭐야? 산소 기체가 아니에요. 이제는 산소 원자가 되는 거죠. 성질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결합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분자의 종류가 달라지게 된다. 그렇죠.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CO2, 이산화탄소 있죠? 이거하고 CO,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거. CO2와 CO는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탄소, 산소, 탄소, 산소. 하지만 개수가 산소 여기 2개, 여기 산소 1개잖아요. 일산화탄소는. 그러다 보니까 얘와 얘는 성질이 또 달라요. CO2는 우리가 아무리 마셔도 안 죽는데 일산화탄소는 마시면 죽어요. 이렇게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다음 5번 문제 봅시다. 물 분자와 과산화수소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랬거든요. 물은 그쵸, 요게 산소고요, 요게 수소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과산화수소는 산소 두 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물은 H2O라고 쓰고요.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써요. 알겠죠? 산소가 두 개가 있어요. 과산화수소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거든요. 그럼 물과 과산화수소는 독립된 입자로 존재한다. 그렇죠. 물 분자, 과산화수소 분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물 분자는 산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맞죠? 과산화수소 분자는 산소 원자 두 개와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그렇죠? 다음 물과 과산화수소를 이루는 원자의 종류. 그렇죠? 종류는 같아요. 응? 수소하고 산소로 돼 있잖아요. 개수가 달라서 그렇지. 그 다음 5번 물과 과산화수소는 모두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이므로 같은, 여기 오타 났네요. 이므로 같은 성질을 나타낸다. 아니죠. 봐봐요. 같은 종류로 되어 있지만 산소 하나가 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하고 완전 달라요. 성질이. 물은 우리가 막 마셔도 되지만 과산화수소 마시면 큰일 나요. 얘는 소독약으로도 많이 쓰고요. 네, 뭐 탈색 작용도 하고 막 그래요. 틀리죠? 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원소기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랬어요. 원소기호. 아까 선생님이 뭐 나트륨이라든지 뭐 산소라든지 질소라든지 또는 플로린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네, 원소기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소기호. 자, 두 개를 고르래요. 전 세계 공통으로 사용한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다르고 미국 다르고 다 다르면은 화학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1번 답이 될 수 있고요. 원소기호의 모든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그랬는데 하나 이렇게 스페링이 하나인 경우는 대문자로 쓰지만 두 개일 경우는 뒤에는 소문자로 써요. 방금 봤잖아요. 나트륨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그죠? 또 철 같은 거 볼까요? F, E 이렇게 두 개인 경우는 앞에는 대문자, 뒤에는 소문자. 하나인 경우는 그냥 대문자로 표현합니다. 틀렸어요. 자, 오늘날에는 베르셀리우스가 제안한 원소 기호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맞아요.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원소 기호로 정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원소 기호도 있었고요. 막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일돼서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베르셀리우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돌톤은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사용하기 매우 편리했다. 매우 어려웠죠. 그죠? 돌톤은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비슷비슷한 것도 있고 막 이래서 되게 헷갈렸죠. 그래서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틀렸고, 원소기호의 첫 글자가 같으면 두 번째 글자를 함께 써서 나타난다. 원소기호의 첫 글자가 같으면 두 번째 글자를 함께 써서 나타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무튼 네. 자, 그래서 맞는 건 1번,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소 7번 문제. 원소 기호와 원소 이름을 옳게 짝지은 것은 그랬어요. 자, 먼저 C는 뭐예요? 염소가 아니라 탄소예요. 외워야 돼요. 자, Cl은 뭐죠? 네, 이게 염소예요. 그다음에 Fe는 뭐예요? 네, 철. 그다음에 Na 뭐예요? 나트륨. 제일 유명한 거죠. 그다음에 Mg, 마그네슘. 요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학교 시험에 원소 기호를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반드시 외우도록 합시다. 이거 안 외우고 뭐 시험을 못 봤다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자, 분자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3 CO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CO2가 뭔지 알죠? 네, CO2는 뭐예요? 이산화탄소예요. 산소가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이산화, 탄소. 지금 옆에 3은 뭘까요? 3. 이 3은 이산화탄소가 3개 있다. 그 분자의 개수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봐봐. 옳은 것은 뭐냐 그랬으니까 분자의 수는 2개다. 아니죠. 3개죠. 앞에 3이 있잖아요. 2번 탄소 원자의 수는 총 3개다. 그렇지. CO2에서 탄소 하나잖아. 근데 앞에 전체가 3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3개죠. 탄소 원자 수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그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산화탄소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 이산화탄소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 양옆에 산소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산화탄소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3개 있다는 뜻이야. 3개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려봐. 이렇게 그리면 자, 지금 3개 있잖아요. 탄소 총 몇 개예요? 네, 탄소 3개 있고요. 산소 몇 개 있어? 네, 총 6개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구성 원자의 종류는 3가지다. 자, 원자는 종류가 몇 개예요? 탄소하고 산소밖에 없잖아요. 2가지. 그 다음에 분자 한 개를 이루는 총 원자 수는 5개다. 분자 한 개는 요게 한 개죠. 요게 한 개. 총 원자 수 몇 개예요? 3개예요. 3개. 5개가 아니라 3개. 그 다음에 탄소 원자 한 개와 수소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다. 여기 수소가 어디 있어? 산소죠. 산소 원자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봅시다. 분자 모형과 분자식을 옳게 짝지은 것 그랬어요. 자, 지금 똑같은 게 2개가 결합되어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뭐라고 써야 돼? 자, N2 이렇게 써야죠. EN 이렇게 써있으면 뭡니까? EN. N이라고 하는 애가 2개 있다 이런 뜻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럼 EN이 맞죠. 근데 여기 결합되어 있잖아요. 지금 결합되어 있으니까 N2라고 써야죠. N이 2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됐으니까.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얘하고 서로 어때? 다른 거잖아. 다른 거니까 이렇게 O2라고 쓰면 안 되죠. O 원자와 O 원자가 이렇게 똑같은 애가 2개 결합돼야지 O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얘는 아마 CO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맞을 수 있죠. CO, 탄소, 산소. 그 다음에 요거, 그렇지, 요게 산소고 요게 수소니까 결합돼 있잖아요. 이렇게 결합돼 있죠. H2, 네 맞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C라고 한다면 이게 H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야. 근데 4개로 돼 있으니까 틀렸죠. 사실 요건 누구냐면 암모니아예요. 이게 N이에요, N. 질소. 그래서 질소에 수소가 이렇게 3개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NH3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가운데 탄소가 있고요. 여기 수소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CH4. 메테인 가스죠. 메테인. 암모니아는 아까 얘기했던 요게 암모니아고. 알겠죠? 그러니까 분자 모형하고 요 분자식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 봅시다. 원자는 원자핵의 모와 전자의 총 무슨 전하량이 같으므로 전기적으로 뭐다 그랬거든요. 그럼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지. 원자는 원자핵은 무슨 전기를 내서 플러스 전기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겠죠. 마이너스 전하량이 같으므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다음 11번. 표는 여러 가지 원자를 이루는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 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봅시다. 자, 리튬, 산소, 나트륨, 황 이렇게 4가지의 원자가 있는데 원자핵의 전하량이
얼마인지 몰라. 가. 근데 전자수가 3개래요. 원자핵 전하량 얼마예요? 네, 플러스 3이겠죠. 그죠? 왜냐면 중성이 되려면 같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산소가 원자핵이 플러스 8이래. 그럼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당연히 8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트륨 11개. 그러면 핵전해량도 얼마가 돼야 돼요? 네, 플러스 11 돼야 되겠죠. 황은 플러스 16이니까 네, 16개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쉬운 거죠? 자, 옳지 않은 거니까 가는 플러스 3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8개다. 맞고요. 다는 플러스 11이다. 맞고 라는 18개다. 아니죠. 16개예요. 이거 틀리면 바보죠. 가라는 모두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죠. 모두 같으니까. 자, 다음 12번. 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이다.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본 성분은 뭐라 그랬어? 네, 원자라 그랬죠.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다. 그렇죠. 이게 원자고 기본 성분은 뭐예요? 네,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를 따질 때는 원소. 그죠? 입자를 따질 때는 원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원자에 대한 내용이니까 분자가 아니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 네. 물질이 전자를 잃어서 전하를 떼는 입자다. 이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네, 이온이라고 불러줘요. 이온. 자, 물질이 전자를 얻어서 전하를 떼는 입자. 이것도 역시 이온이죠. 근데 전자를 잃으면 뭐가 되냐?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건 양이온, 플러스 이온이라 그러고요.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라 그래요. 둘 다 이온이야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죠.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13번. 다음은 성질을 나타내는 원소의 이름과 원소 기호를 옳게 짝지은 것 그랬습니다. 자, 지구 중심핵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지구의 중심 핵이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네, 바로 철이에요. Fe. 단단하여 기계, 건축 재료 많이 이용된다. 역시 철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네, 철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예요? 요거 F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Fe라고 써야죠. 오타입니다. 오타. 답은 역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물질의 이름과 분자식을 잘못 짝지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산소 O2 맞아요. 메테인 CH4 맞아요. 암모니아 NH4가 아니라 NH3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네. 다음에 염화수소 HCl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CO2 맞아요. 기본적인 분자의 요 분자식죠. 네, 요거는 꼭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네, 알아둬야 돼요. 자, 다음 16번. 그림은 물과 과산화수소의 분자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물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O, 여기가 H죠? 네. 물 분자가 2개가 있네. 2분자가 있네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OOH, 그렇죠. H2O2, 이게 과산화수소죠. 그러니까 물은 H2O인데 얘가 2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 앞에 써줘야 되겠죠. 각 모형을 분자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물은 2분자가 있으니까 H2O라고 써줘야 되고 과산화수소는 한 분자가 있으니까 그냥 H2O2라고 쓰면 되겠죠. 1은 생략하는 거야. 자, 다음 17번. 그림은 염화나트륨과 구리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염화나트륨과 구리. 지금 보니까 가 같은 경우는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서로 다른 것, 크기가 다른 것들이 막 교차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염화나트륨이에요. NaCl. Na하고 Cl은 서로 다른 원자니까 크기가 다르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쩌? 나는 모든 게 다 같아요. 그죠? 크기가. 얘는 하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바로 구리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간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이거 나중에 이온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있는 얘가 이제 뭐 염화 이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 작은 얘 옆에 있는 얘가 나트륨 이온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래서 계속 인력으로 붙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트륨과 염소가 네, 이온 상태로 결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이온화돼서 결합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맞아요. 나는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분자가 아니죠. 그죠? 분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구리, 요 하나하나가 뭐야? 바로 구리 원자예요. 구리 원자들이 계속 붙어 나간 거죠. 이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속 결합 그래요. 자, 그래서 이건 분자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 원자가 계속 붙어 나간 거죠. 얘가 틀린 거네. 화학식으로 나타내면 간은 NaCl, 나는 Cu. 그렇죠?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간은 나트륨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뭐죠? Na 플러스 염화 이온이 Cl 마이너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이거 맞죠? 그다음에 나는 수없이 많은 구리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그렇죠. 수없이 많은 구리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배열되어 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금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원자와 분자, 두 번째 단원인 원자와 분자에 대해서 문제와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문제 풀기 전에 스톱을 시켜놓고 자기가 먼저 풀어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해서 선생님이 풀이하는 과정을 보면서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